근데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해서 보고 싶다 이러니까 걔가 오빠 토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라는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관한 어떤 그 질병에 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한 번씩 해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 저는 모델로 활동 중이고요. 지금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고 부캐가 좀 많은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용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거를 아예 대놓고 먹는, 오늘은 진짜 김제인 특집. 일단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는 위산이 있죠. 네. 위산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위염 다 이런 게 사실 위산과 산성인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인데 우유가 약간의 알칼리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중화된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우유의 성질이 뭔가 코팅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알칼리니까 조금 중화는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실 위산 분비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점막에 자극이 되니까 위 점막에 자극되면 위산이 또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쓰릴 수도 있죠. 일단 매운 떡볶이 집에 가면 우유랑 쿨피스를 꼭 팔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죠. 우유나 쿨피스나 차갑고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좀 뭔가 약간 중화된 느낌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진짜로 코팅이 돼서 위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 위산이라는 게 위에 음식물에 들어갔을 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쵸. 위벽 세포에 그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없으면 음식물 흡수가 더디고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먹는 건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물이 낫죠. 생소가 나은 거죠. 예. 제가 1일 매운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요, 입안에 가시가 돋아요. 이제는 안 먹으면 자극적인 걸. 근데 그쯤 되신 분들 약간 매니악 하신 분들은 사실 알고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운 게 장기적으로 내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이제 이게 좀 자극이 와야지 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서 하시는 거라 저는 약간의 중독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매운 거를 먹었을 때 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추의 성분에 들어가 있는 그 캡사이신이 실제로 직관적으로 위 점막을 다 약간 긁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극적인 걸로 느끼니까 좀 약간은 통증이 있긴 할 거예요. 가끔 한 번에 빡 와요. 매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언제는 괜찮다가 어느 날 정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프고. 그거 자체가 이제 점막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만들어서 안 좋은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에 부담이 된다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얘기했던 건데 서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데 누우면 역류 잘해요. 소화의 기능 면에서도 어쨌든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줘야 속이 더 시원하고 잘 내려가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체가 오래 돼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누워 있으면. 위가 아까 산이 분비가 되면서 단백질도 소화시키고 막 이런다잖아요. 근데 소화가 좀 안 되면 위에서 산이 잘 안 나오는 건가요? 잘 나오긴 하는데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 운동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 소화관의 운동성이 떨어져요. 소화가 안 되면 왜 떨어집니까? 그게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마운자로랑도 연결이 되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 요새 되게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작용이 소화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소화가 느려서 배부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원래 그게 당뇨약이었어요. 본질은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를 쓰면 좋겠다 해서 허가받아서 나온 약인 거고. 그럼 그걸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근데 이 인체가 또 신기한 게 그 호르몬이 어느 정도 기간을 맞아 놓으면 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역류잖아요. 그러니까 갈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식도는 원래 음식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어느 원인에 의해서 올라오죠. 그게 원인이 알려져 있는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오래 남아 있다 보면은 몸 안에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육류는 넘어가는데 오래 걸려요. 물보다는 당연히 느릴 것이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그렇죠. 소화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삼겹살 먹고 집에 가서 바로 자면은 더부룩하잖아요. 누워 있거나 체위 변화에 의해서 역류를 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눕지만 않으면 네. 일어나지 않는 병이네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밥을 먹고 걷거나 조금 네. 운동을 하고 주무시는 게 네.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일리는 있는 게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산 분비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역류를 하겠죠. 산이 분비가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더 음식물이 자극이 없어도 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물을 쳐다보기만 해도 위산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있어요? 위에는 위산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위는. 왜냐면 자기가 산을 만드니까. 근데 식도는 그 힘이 없어요. 특히 매운 거 드시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 산이라는 게 되게 독한 성분이죠. 굉장히 독하죠. 우리가 그 염산 테러 들어보셨죠? 그 정도 급이에요. 위에서 나오는 게. 근데 그거를 뱉었다가 다시 먹을 일은 없잖아요. 산이 먹었다 다시 뱉는다는 의미가 저도 왜냐면 제가 익숙한 게 제 와이프가 N이라서 정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일부는 틀린 게 왜냐면 산 자체가 나올 때는 그 정도 염산 정도의 독한 산이 나오긴 하는데 위액이 산이 아닌 액도 있습니다. pH라고 폐하라고 부르는 그 산도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낮을수록 강산이거든요. pH라고 하는 게 2 정도 되면 염산 정도의 강산인데 그게 역류를 해서 토를 하게 되거나 우리가 막술 먹고 토하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산이 들어가 있는 무언가를 토하는 거라 식도도 손상을 입고 이 만도 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토할 때 그런 습은 맛을 느껴본 적이 있고 그게 산이군요. 그런 맛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도 부식되고 자주 하는 사람들은 속이 안 좋아도 토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참습니다. 근데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해서 보고 싶다 이러니까 걔가 오빠 토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아 얘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구나 그 생각이었죠. 소화제를 먹으면 어떻게 해서 소화가 되게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제 종류 여러 가지예요. 배아제는 소화 효소제라고 소화 효소를 그냥 외부에서 넣어줘요. 그래서 더 소화가 잘 된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소화 효소가 고기 같은 거 먹고 더부룩하면 좀 소화 효소를 넣어주면 좀 더 빨리 소화되라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제가 처방하는 소화제는 그것도 주고 아까 말한 위에 운동성을 올려주는 보통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운동의 정체도 있거든요. 나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 운동이겠죠. 그럼 소화제를 자주 먹는 것도 괜찮은가요? 소화제는 저는 사실 자주 그 효소제는 처방을 하는 편이에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술을 많이 먹고 약국에 기어가면 하얀 색깔 겔포스 효과가 있나요? 펠포스는 실제로 허가를 받은 약이고요. 위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산을 못 나오게 하나요? 아니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걔는 중화 쪽이죠. 그게 이제 실제로 코팅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속에 원래 먹어야 돼요, 길포스. 제가 위 많이 아파봐가지고 주로 먹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드신 거 약사님이 주신 세트 먹으면 술이 잘 깼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먹고 소스를 먹으러 나갔어요.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조가 짜지면 20대 때는 알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매운 거를 먹으면 어떤 마른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캡사이신은 대사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요? 신진 대사 자체에 대한 긍정적 기능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 추측상은. 근데 뭐 관련성이 막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속설이 나온 이유는 캡사이신 자체가 워낙 그 땀을 유발하고 대사를 올리는 기능이 있으니 체형이 좀 마른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추측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이 위에 안 좋다면 그 좋다고 하는 양배추라던가 양배추즙 이런 거는 좋아요. 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양배추는 실제로 위에 안 좋은 분들한테도 많이들 드시라고 권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이 너무 없어요. 저도 위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경을 덜 써야지 위험이 안 생기는 건가요? 벽에 막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상처 같은 건 뭔가요? 그거는 위험이 있는 소견을 말한 걸 거고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막에 상처가 난 거예요. 왜요? 염증 때문에. 그러니까 막 빈속에 매운 거 먹고 술 먹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은 늘 끓여요. 그럼 얘는 지금 위 벽이 엉망진창이겠네요. 맨날 매운 거 먹으니까.
아마 내시경 혹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숙연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안 좋다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캡사이신 가루를 집에 쟁여두고요. 또 약간 욕구 불만 아니야 너도? 아니에요. 뭔가 더 강한 걸 원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중독이라는 게 딱 듣자마자 아 내가 중독인 상태구나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커피를 무조건 마시는 어때요? 게 하루 루틴이거든요. 빈속에 커피 바로 먹는 거 어때요? 그게 위산 분비를 올려서 안 좋죠. 그리고 빈속에 밥도 잘 안 챙겨 먹다 보니까 약 먹을 때도 빈속에 먹을 수 있게끔 제조를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빈속에 그렇게 약을 먹는 게 안 좋지 않아요? 약국에서 식후 30분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하는 거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소염 진통제 때문이에요. 사실은. 소염 진통제가 너무 독해서 독한 게 아니라 소염 진통제의 성분 중에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대신에 하나를 뺏어갑니다. 위벽의 보호 기능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속이 쓰려요 먹으면. 그러니까 제인이를 앞으로 결혼하려는 남편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이 여성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내시경 바로 시키죠. 위암 발생 인자 중에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헬리코박터 제일 유명한 거, 짠 음식, 훈연한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흡연도 있고 그거는 있다고 해서 100%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검사를 무조건 시키죠. 검사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해라. 근데 안 좋은데 먹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아. 그럼 뭐 적절한 선에서 즐겨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요즘에 위암이 2030이 많은 이유가 혹시나 이런 식습관 때문인가요? 식습관도 저는 한몫은 할 것 같은데 꼭 맵고 짜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가공식품의 문제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2030이 많다고. 가공식품이라고 하면은 네, 초가공식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킨 뭐 이런 것도 다 초가공식품이 돼요. 지금 2030은 어쨌든 그 먹거리가 좀 많이 가공식품화되고 대량 생산화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막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분이 살이 찌는 거에 대한 너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위를 잘라내서 신해철 씨가 그거 하신 거잖아요. 풍선을 넣긴 했는데 그분은 위가 있는 공간에 인공적으로 뭔가를 넣어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행해져 있는 원래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이죠? 네, 그게- 대학병원에서도 합니다. 그게 이제 뷰티나 이런 수술이 아니라 건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이 안 찌려고 예뻐 보이려고 위를 절개하는 수술이잖아요. 뭐 목적이 두 가지 다겠죠? 예전에는 비만 치료제의 약이 종류가 선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퍼포먼스가 떨어졌어요. 체중이 기저 체중의 한 10% 미만이었어요. 5, 6%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100kg짜리가 약을 먹어도 5, 6kg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마운자는 퍼포먼스가 15% 이상이 나요.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의 퍼포먼스도 한 15에서 20%거든요. 수술을 대체한다는 약이라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수술은 그런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위를 절개하고 위를 일부를 절제하든지 뭐 아니면 풍선을 넣던지 절제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지장이 있어요. 금방 배가 부르고 밥을 많이 못 먹고요. 끊어서 여러 번 먹어야 돼요.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철분 흡수도 잘 안 되고 비타민 B12도 흡수가 안 돼서 보충해줘야 돼요. 진짜 궁금한 게 유튜버 중에서 쯔양 같은 분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가 큰 건가요? 그렇죠. 저장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소화가 선천적으로 엄청 잘 돼서 그러니까 위산이 아예 들이붙는 거군요. 분비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좋고 공간도 넓고 그냥 뭐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도 넓고 CPU도 빠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5분 있으면 소화가 돼서 또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건 또 번외지만 옛날에 기성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은 시대에는 그거보다 괴로운 게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마운자로 만든 분도 계세요. 배고픔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들어서. 맞는 게 얼마예요? 용이 용량마다 다른데 최소 1단계 용량으로만 해도 한 30만 원대.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주당 1kg 정도씩은 감량이 되세요, 평균적으로. 와, 반대로 저처럼 좀 위를 늘리거나 소화 능력을 좀 크게 하는 약은 없어요? 소화 능력을 올리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 불량의 치료제죠. 네. 소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려주는 약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 올려주는 약은 없고 술을 먹을 때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술 먹는 게 좋냐? 아니면 빨리 먹고 빨리 취해서 가는 게 좋아요? 술을 천천히 해주게 음식이 있으면은 그게 완충이 되니까 당연히 부담은 덜하죠. 음주를 빨리 하고 빨리 취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혼자들의 이제 보통 습성이고 빨리 가야 되니까. 만성 간염처럼 평생을 간다는 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위험을 만성 위험으로 안 가게 하고 만성 위험이 됐을 때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기억하셔야 될 만한 몇 가지들이 먹고 바로 자는 빈도가 적어야 돼요. 잠을 자면은 위 운동이 좀 둔화되거든요.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염증도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빈속에 자는 게 좋아요? 공복이 좋아요, 무조건. 배고파서 잠을 못 자서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잔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그 먹는 것 자체를 즐길 수는 있으나 낮에 즐기시고 네. 자기 전에 네. 먹는 거를 하는 게 뭔가 더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위암이 만약에 온다면 위암은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검진이에요. 1번이 검진. 우리나라만큼 위암 검진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내시경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무조건? 대식이 안 한지 얼마 됐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근데 어떤 그게 없는데 모든 종류의 질병은 특히나 암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일기에 발견한 내시경적 제거가 가능해요. 발견 즉시 네, 물론 뭐 이제 날짜를 잡고 다시 하긴 해야 되지만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먼저 하고 뭔가 이상하네 조직 검사 해봅시다 했는데 나오면 이제 바로 다시 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깔끔하게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먹는 것도 몇 개 먹어도 되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하라고 할 수 없을 거고. 근데 2기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검진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도 검진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증상으로 아는 거는 3기나 4기 때 알게 되는 건데 그거면 이제 음식물이 진짜 안 넘어가거든요. 종양이 막으니까. 2기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3기 이제 많이 커져서 종양이 뭐 크기나 뭐 림프절 전이나 이런 걸로 기수를 나누지만 그건 지금에는 노는 의미가 없고 그거는 초기 신호가 있는 거예요? 3기까지 갔으면? 막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게 사실 구별이 안 가잖아요. 내가 매운 거 먹어서 속이 불편한 거야? 암 때문이야?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니까 검진밖에 없어요. 결론은. 걸렸다는 전제하에 수술하면 다 낫나요? 일단은 1기는 내시경적 제거, 네. 2기, 3기는 수술적 제거를 하셔야 돼요. 하면 100% 완치가 되는 그것도 봐야 해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거는 어쨌건 5년 생존율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5년 안에 재발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야죠. 그럼 3기, 4기 때는 아예 그러면 좀 생존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항암 치료를 해야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기는 이제 위가 아닌 다른 곳에도 위암이 발견된 상태가 4기인 거예요. 전이가 일어난 거죠 이미. 그 완치 확률은 높은 편이에요? 기수에 따라서 확 떨어져요. 1기 때부터는 그래도 아주 좋은데 2, 3, 4기로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져요. 위암에 관해서 아까 전에 1기 때는 조심을 하고 2기 때부터 이제 조금은 손을 써야 되는 입원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방법이 또 검사밖에 없다니까 위암이나 위염을 막기 위해서 뭐 안 걸리기 위해서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네요. 왜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품이나 다른 음식으로도 위염이 맞아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위암만 타겟하기는 어렵고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늘 진료실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너무 먹고 주무시거나 베개가 너무 낮거나 카페인 섭취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역류성 식도염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한을 하셔라. 베개는 높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음식을 낱낱이 하나하나 이걸 하세요 저걸 못 하세요 이게 다른 건 또 이게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나치게 과도하면 좀 제한을 드리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몰랐던 걸 아니까 너무 재밌. 재인 씨는 어떤가요? 이 촬영을 통해서 저도 검열을 하고 선생님께 진단받는 어떤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유익하다 못해 얻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촬영 말고 날씨 좋으니까 한강 쪽에 가서 맥주 한 잔 또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감사합니다.